안녕. 오잉? 왜? 왜 오잉이야? 왜 오잉이야? 선하. 선배 하이란 뜻. 어, 뭐 선배가 방송을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교수가 가을을 너무 심하게 타는 관계로 어, 멘탈이 굉장히 싱싱미역인 상태라서 선배로 왔다. 나약한 교수다. 싱싱미역의 나약한 교수다. 그래서 오늘은 선배 모드로 왔다. 아, 어떻게 다들 잘 쉬었는가? 주말 잘 쉬고 월요일 맞이 잘 했는가 다들? 나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가 계속 뭔가 몸이 찌뿌둥해가지고 누워있는데 계속 잠들었다 깼다를 진짜 한 오후 1시? 1시 막 이때까지 계속 잠들었다 깼다 무한반복을 했어. 다음 주까지 쭉 잘 쉴 예정. 까르르. 좋겠다. 병든 닭이야? 병든 닭일지도 몰라 진짜. 계속 병든 닭 마냥 진짜 계속 졸았다 깼다 그랬었어. 아침 일찍 일어났어. 아침에 한 9시 반? 9시 반에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처음에는 일찍 깼네 일어나 있어야지 하고서 일어났는데 한 11시쯤부터 못 버티겠다 이러면서 눈이 감겼다가 다시 떴다가 유튜브를 틀었는데 유튜브 내용에서 갑자기 꿈으로 연결되질 않나 막 갑자기 막 그래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다가 1시 반 조금 넘어가지고 그때 겨우 정신 차려서 점심 먹고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슬금슬금 움직였어요. 율망06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 채팅 감사하고요. 어서오세요.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오늘 조금 컨디션이 그닥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나 했는데 정신 차리고 바깥에 보니까 오늘 날씨가 엄청 흐리더라고. 비는 안 오는데 그러다가 저녁 때 돼가지고 비가 와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 날씨 있잖아. 그 비가 올 듯 말 듯. 올 거면 제대로 오든가 안 올 거면 말든가 오지도 않고 계속 흐리기만 하고 그래서 아마 컨디션이 좀 떨어져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 여긴 쬐끔했지롱. 여기도 조금 오고 저녁에 좀 오고 그러다가 지금은 또 그쳤다가 방금 전에 보니까 살짝 한두 방울씩 툭툭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 지금 괜찮아. 아무튼간에 날씨 때문에도 있는 것 같고 계속 컨디션이 좀 그랬어. 가을 탄다라고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게 그 9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9월 딱 시작할 때부터 이제 2주 동안 쿠팡을 이렇게 하면서 생체 리듬이라 그래야 될까? 바이오 리듬 같은 게 굉장히 좀 많이 깨지기도 하고 뭐랄까 쿠팡한 다음 날이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신도 못 차리고 막 그런 날들이 계속 이어지다가 2주가 지나가 버렸잖아요. 9월 초 상반기가 9월 상반기 2주가 다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나니까 조금 거기서부터 약간 바이오리듬이 깨진 것 때문에 내가 그래서 사실 내가 멘탈이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라고 내가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바이오리듬이 무너지니까 그게 멘탈적으로 타격이 오는 거야. 9월 상반기가 다 날아갔어. 제대로 뭘 못했어. 약간 이런 생각들이 막 들기 시작하면서 뭔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지. 기분이 뭔가 안 좋은 거야. 거기서부터. 잠깐만요. 투입이 지금 끊겼나 보다. 내가 투입 알림이 안 오네. 됐다.
일단 방금 전에 율망님이 팔로우 해주신 게 2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알림이 따로 안 오길래 팔로우도 감사합니다. 자주 봬요. 트윕이 아마 연결이 끊겨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림을 트윕으로만 설정을 해놔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9월 상반기 날아갔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조금 멘탈이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부터는 그래도 뭔가 좀 정상적으로 생활 패턴 돌아오고 뭐야 방송도 원래대로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이제 월화수 교육받고 그러면서 뭔가 시간이 후딱 또 지나가 버렸잖아, 지난주가. 그러고 또 원래 하는 일들도 하고 그러고 나서 토요일에, 원래는 토요일에 푹 쉬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에 다른 거 없이 그냥 푹 쉬어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토요일날 또 제대로 못 쉬었단 말이지.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게 또 움직이게 돼가지고 토요일날 푹 못 쉬고 나니까 기분이 별론 거야. 그리고 사실 뭐 방송에서 딱히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사실 이제 9월달 되고 나서 현생에 대한 좀 압박 같은 것들도 좀 느낀단 말이지. 아무래도 이제 지금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고, 어머니 입장에서 계속 이제 일을 하라는 그런 약간 압박을 이제 계속 받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다고 할 수 없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나도 느끼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계속 얘기했던 이제 취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9월달부터는 그런 것들을 신경을 좀 써야 된다 라고 얘기했던 것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적잖이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서 그런 건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뭐랄까 이것저것 다 합쳐진 거야. 그런 현생에 대한 압박, 그리고 부모님에게서 느껴지는 압박, 그리고 9월달 초창기부터 쿠팡이다 뭐다 이런 것 저런 것들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얼그러진 나의 생활 패턴과 스케줄들, 막 그런 거, 그리고 스케줄들이 꼬이기 시작하면 내 성격상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잘 안 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잘 안 풀릴 때 기분이 좋지 않단 말이지. 거기서부터 또 오는 또 스트레스. 그러면서 스케줄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가장 타격이 큰 게 사실 방송인데, 방송의 스케줄이 뭔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니까, 아무리 저는 이제 방송은 그냥 제 취미생활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저차 탈 때는 제 방송 봐주는 사람들이랑 그냥 수다 떨고, 게임할 때 그냥 켜놓고 그냥 게임하면서 떠들고 약간 그런 용도로만 해요 라고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팔로워 수가 줄어드는 것도 또 이제 눈에 보이잖아. 방송을 9월달 들어서 주기적으로 못하다 보니까 그거가 눈에 들어오니까, 그것도 솔직히 기분이 좋을 순 없어. 사람이니까 나도 전혀 아무 신경도 쓰지 않아요 라고 말하기에는 내가 멘탈이 그렇게까지 강력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방송에 욕심이 없지 않으니까, 욕심을 안 부리고 싶어도 조금씩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좀 있고, 거기에 또 진짜 내가 저번에 얘기하지 않았나? 정말 신기하게 딱 9월달 딱 들어가자마자 8월 31일에 올린 것까지는 안 그랬는데 9월 1일 딱 들어가면서부터 유튜브 물론 다시 보기라서 뭐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다시 보기가 빵빵빵빵빵빵빵빵이야. 조회수가 진짜 빵빵빵빵빵빵빵 이러는 거야. 그 전까지는 그래도 올리면 조회수가 막 많진 않더라도 뭐 그래도 보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9월 딱 1일부터 딱 그 9월 1일 분기점이야. 9월 1일부터 계속 조회수가 없는 거야. 00000 이러니까 뭐지? 9월에 막았겼나? 약간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지. 그러니까 방송적으로 뭔가 좀 많이 꼬인다는 느낌이 좀 느껴지면서, 근데 그 꼬이기 시작한 사유가 그냥 9월에 막아껴서 9월이 뭐가 내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진짜 내가 뭔가 제대로 내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할 수 없어서, 관리를 하지 못해서 생긴 그런 건지 모르겠는 거지.
뭐가 문제인 건지 잘 모르겠는 상황에서 음, 계속 스트레스는 받고 거기에 이제 현생적인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도 이번 9월 달에 좀 많이 받다 보니까 뭔가 여러 가지 좀 겹치면서 계속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9월에 막았겠다 하고 넘어가는 게 사실은 제일 좋기는 한데 약간 멘탈적으로 흔들린 상태인 건 어쩔 수 없는 내 또 성격이나 그런 것 때문인 것 같긴 해서 안타깝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제일 문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좀 있어. 내가 원래 가을에 조금 특히 근데 원래 9월 달에 일했나 10월 달에 일했나 잘 기억은 안 나. 가을에 조금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좀 그게 있어. 내가 가을만 되면 좀 약간 그게 좀 있는데 그 타이밍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요번에는 9월에 뭔가 막아 낀 건지 뭔지 내 생각대로 이게 생활이 잘 안 돼서 그런 건지 뭔지 뭐 좀 그렇더라고. 그리고 뭐 현생적인 부분 플러스 방송 외적으로도 그러니까 현생 외에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현생도 아니고 방송도 아니고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라 그래야 될까? 어떻게 보면 방송하고도 연관이 될 수도 있기도 한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을 하는데 살짝 삐끗하는 부분들이 있잖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냥 삐끗해가지고 뭔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때 근데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사실 뭘 하다 보면 언제나 있었던 일들인데도 뭔가 이렇게 내가 약간 삐뚤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 삐끗하는 것도 되게 거슬리는 거야. 되게 거슬리는데 근데 그 와중에 그래도 어떻게든 해야지라는 생각하고 내가 삐끗한다고 여기서 내가 막 기분 나빠지고 그러면은 더 상태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또 좋게 이렇게 하려고도 노력을 하는 거지. 근데 또 그게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철저한 계산이야. 거기서 삐끗한 거에 열받아서 내가 화가 나기 시작하면 그게 더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그냥 참고 넘어가자가 되는 게 스트레스지만 덜 스트레스니까 그걸 선택하는 것뿐이란 말이지. 그래서 선택하고 넘어가긴 했지만 살짝의 스트레스는 또 그걸로 또 생기는 거고 그래가지고 계속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멘탈적으로 그닥 좋지 않은 상태로 어제를 맞이한 거죠. 어제를 맞이한 게 딱 그런 상태로 어제가 되면서 기분이 너무 별로인 거야. 그래가지고 방송 시간은 한 3시간 좀 넘게 남았는데 도저히 뭔가 이게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휴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막상 휴방을 하고 잠깐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뭔가 또 적적한 거 있잖아. 그래서 되게 애매하네. 방송할까? 라는 생각이 든 게 한 9시가 좀 넘어서 9시 반? 막 이때쯤에 그래서 방송을 다시 킬까 하다가 이미 안 한다고 공지까지 해놓고 다시 방송 켜가지고 뭔가 적적해가지고 켰어요 라고 말을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 이미 다 휴방을 했었으면서 역시 사람은 루틴대로 살아야 돼. 맞아, 좀 그게 있지. 그래가지고 결국에 뭐 어쨌든 그래서 방송을 어제는 그냥 쉬었다. 물 마시기. 그래서 어저께 방송을 쉰 거고 아무튼 뭐 그랬어요. 뭐 이것저것 사실 또 어제도 복잡하게 뭐가 있기는 했는데 그거는 그냥 차치하고 넘어가고 그거는 사실 뭐 별거 아니었으니까 별거 아닌 이유였고 별거 아닌 거였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아무튼 그래도 사실 좀 그래요. 오늘도 뭐 뭔가 아침부터 기운이 없고 계속
졸리고 잠들고 깨어 있으려고 하는데도 잠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더 사람이 기운이 빠진 거야.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약간 그랬어요. 아침에도 그랬고 오후까지 좀 그러다가 오후 한 4, 5시 정도 되고 나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 그럴 때 몸을 좀 움직이면 좋을 텐데. 그치. 사실 그럴 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런 거야. 멘탈적으로 그럴 때 다른 생각을 안 하려면은 움직이는 게 좋아. 그러니까 내가 원래 좀 기분이 안 좋으면, 그러니까 멘탈이 안 좋은 거 플러스 기분이 안 좋고 막 그러면은, 저번에 방송에서 얘기한 적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드라마나 애니 같은 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멘탈 플러스 약간 컨디션 쪽으로 안 좋으면, 그러고 있으면 몸이 찌뿌둥하고 막 몸이 안 찌뿌둥하니까 잠이 오고 막 그런 무기력해지고 약간 그 악순환이 돌아간단 말이야. 그럴 때 그러면 사실은 움직이는 게 차라리 나은 거야, 그런 날에. 근데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좀 운동을 한다거나 그러면 좋은 거지. 근데 막상 그럴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지.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거나 그러질 않는 거지. 찌뿌둥하니까 움직이기 힘들고 막 그렇게. 거창하게 운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산책? 글쎄, 산책. 자리를 박차는 게 중요하다. 맞아. 산책 같은 걸 나간다든가 바깥에를 그냥 좀 걷는다든가,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가볍게 어쨌든 움직이는 게 좋기는 해. 근데 아는데 그 상황 그 당시에는 생각을 못 하는 거지. 운동해야지 생각하면 운동하기 싫어지기밖에 더 안 해. 운동하기 싫어. 근데 왜 운동을 해야 하는 거지? 말하면서 운동하고 싶지 않아 말하면서. 맞아요. 사람이 그 좋은 사이클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나만의 사이클이라도 좀 이렇게 있는 게 좋아, 확실히. 그래서 사이클이 무너질 때 뭐 그게 나의 의지가 아니든 타이든 무슨 어떻게 됐든 간에 나의 사이클이 유지가 안 될 때, 그 사이클이 유지가 안 될 때 나를 그걸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컨디션 난조와 멘탈 안 좋은 게 겹치면 운동 같은 거를 하든 뭔가 신체적으로 움직여주는 게 확실히 좋은데, 약간 좀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무뎌진 것 같기도 하고,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좀 있고.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야. 요 근래에 계속 느낀 게, 내가 점점 아싸스러워지고 있구나라고 되게 느낀단 말이지. 자꾸 내가 뭔가 방송이 됐든 뭐가 됐든 좀 이제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게 될 때 되게 좀 그게 바깥에 나가는 것 자체가 되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야. 그냥 오늘 지난 토요일처럼 그냥 오늘 원래 집에서 푹 쉬면서 재충전하고 뭐 그러고 싶었는데, 또 밖에 나가서 누굴 만나는 게 옛날 같았으면은 또 그게 또 하나의 또 리프레쉬 같은 느낌이 되고 뭔가 충전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도. 왜냐면은 뭐 이게 일을 하러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만나는 거니까, 누군가를 만나는 게.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만나는 게 아닌 게 되니까, 예전에는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어도 그냥 억지로라도 나가게 되면
그래 나가가지고 또 만나니까 좋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느끼는 게 내가 원하지 않는 타이밍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는 게 되게 싫은 거야. 피곤해지고 내가 원하는데 시간을 못 갖게 되는 것 같고 스트레스가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토요일날 사실 나가서 썩 좋진 않았어요. 사실 그냥 그렇게 잘 나가서 잘 보고 올 수 있는 거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거 자체가 또 스트레스더라고. 좀, 그러니까 요 근래 자꾸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런 건지 내가 좀 스타일이나 이런 게 좀 바뀐 건지 잘 모르긴 하겠지만 좀 약간 그랬었어. 토요일 같은 경우도 그거 자체가 좀 스트레스. 그래서 되게 좀 성향이 더 그러니까 인싸 말고 인어해진 경향이 생긴 거지. 그치, 집에만 있어 버릇해서 더 그렇게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야. 굉장히 이너 인간이 된 거지. 어, 점점 내향인이 되어가는 것 같다 할까. 원래 근데 좀 내향적이기도 하고, 원래 스타일이 좀 내향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뭐 이게 좋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뭐랄까, 사람이 무조건 밖에만 나가야지만 좋은 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해서. 그렇잖아. 밖에 나가서 내가 원기가 충전이 되는 사람이면 밖에 나가는 게 좋은 건데, 밖에 나가서 피곤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굳이 밖에 나가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 그 사람한테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나한테 있어서는, 지금의 나한테 있어서는 바깥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게 피곤한 일이에요. 바깥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게 피곤한 일이야 지금은.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난다고 스트레스를 받진 않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일이나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거는 아니니까 스트레스가 되지는 않는데, 사람을 만나고 오는 게 피곤한 거야. 사람을 만나고 오는 것 자체가, 바깥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시간을 바깥에서 보내는 게, 그때 당시에 즐거운 건 즐거울 수 있더라도 피곤한 건 피곤한 거랄까. 그러고 집에 오면은 뭐랄까, 피곤한 거지.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이제 뒤에 뭔가 하기도 힘든 거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토요일 같은 상황은 나는 원래는 쉬려고 했는데, 약속을 잡고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나는 원래는 쉬려고 했는데 약간 반 강제로 이 모임에 나도 끌려 나간 거였거든, 금요일께. 그러니까 그게 또 약간의 스트레스는 되는 거야.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 그 모임이 싫지도 않고 그 사람들과 시간 보내는 것도 즐겁고 좋은데, 나는 원래 쉬려고 했던 날에 약간 반강제로 너도 나와 약간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근데 안 나갈 수도 없게. 그래가지고 좀 그것도 스트레스가 된 거지. 그 진짜 약간 내향인이 되어가는 것 같기도 해요. 옛날보다 훨씬 좀 그게 좀 생겼어. 옛날에는 그냥 그래 나가가지고 또 어쨌든 좋아하는 사람들 만난 거니까 그 사람들하고 시간 보내는 것도 나름의 뭐랄까 좋은 시간이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끝냈었는데, 약간 요즘에 나는 그거보다는 나갔다 왔더니 피곤하다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거기다가 내가 원해서 나간 것도 아니니까. 뭐 친구들 만나는 거는 괜찮거든. 왜냐면 그거는 보통은 내가 원해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친구를 만나고 막 이러는 거.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타이밍에 나가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거가 되게 피곤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 성향이 바뀌는 것처럼, 살다 보면 성향이 조금씩 바뀌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좀 변한 것 같아요, 예전하고 비교하면.
좀 변했어. 그래서 조금 그런 거지. 뭐랄까 이제 취업도 계속 지금 준비하고 생각하고서 있다 보니까 취업하게 되면은 또 이게 일을 하다 보면 또 성향이 또 바뀌겠죠. 사람이 또 바깥에서 계속 또 일을 하게 되니까 예전에는 또 어떤, 그러니까 내가 원래부터 이런 스타일이었다기보다는 조금씩 나도 바뀐 거니까 또 일을 하다 보면은 바깥에 오래 있고 하다 보면은 조금씩 나도 또 성향이 또 바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바뀌는 거나 뭐 그런 거 자체는 괜찮은데 이미 한번 이렇게 또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바뀌는 그 단계 있잖아. 초창기 단계. 그 초창기 단계 때 되게 좀 힘들어 할 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게 돼서, 취업을 하고 일을 하기 시작하게 돼서 하면은 이제 사실 지금처럼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되게 러프하게 살던 삶이 아니고 약간 정형화된 직장인의 삶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 그건 누구나 피곤한 거 아닌가 싶은 모태 아싸 기봉시.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러니까 나도 약간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아, 일을 하고 하면서 피곤하고 힘들어지면서 지금 그냥 사람을 만나는 것도 피곤하다고 생각하는데 일을 하느라 바깥에서 나가는 게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매일매일인 거잖아. 사실은 월화수목금 매일매일 그렇게 하게 되면은 되게 피곤할 것 같은 거지. 거기다가 내가 뭐 그거를 한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뭐 수요일 목요일에 저녁에 휴방을 하는 이유인 일들, 일요일 아침에 내가 일 나가는 것들, 그런 거를 나 이제 이쪽 일을 하게 됐으니까 이거 그만둬야지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게 엄청 피곤하고 힘들 것 같은 거야. 근데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 일들이 다 음악 관련된 일인데 뭐랄까 내가 이제 취업을 하고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음악 관련된 일이 아닌 일을 하게 되면서 또 거기에 음악 관련된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나의 현실적인 상황이 많이 바뀐 거잖아. 옛날에는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살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던 건데 이제는 음악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제 내 생계를 위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됐는데 음악으로서의 일을 계속 같이 또 해나가야 되니까 되게 그게 엄청 스트레스가 될 것 같은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근데 또 그 부류 안에서는 나는 음악하는 사람이잖아. 그 일을 하고 있는 그쪽에서는 나는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건 음악하는 사람에 대한 요구치를 나한테 요구를 하고, 근데 현실에 나는 이제는 음악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현생에 당신들과 똑같은 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 음악하는 사람으로서의 일도 계속 해달라고 나한테 요구를 하는 상황이 되니까 엄청 피곤하고 그 하루 잠깐 이렇게 일하는 것조차도 되게 스트레스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뭐 모르겠어. 사실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현실적으로 음악을 계속하지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음악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포지션을 유지를 해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생각하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지금은 그런 생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게 맞을까? 그렇다면 그게 나한테 엄청 큰 수입을 주는 것도 아니고 엄청 큰 무슨 명예나 지위를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걸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개인적인 만족? 음악을 그래도 계속 뭔가 할 수 있다는 만족감? 뭐 이런 걸 주는 건데 그게 맞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가을을 탄다라는 명목하에 진지충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지금 잠깐 들었어.
존나 진지충이었어 방금. 그치, 당장 눈앞에 닥치지도 않는 일로 스트레스 받는다고 뭐가 달라지지도 않는데, 맞아,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는 거지. 괜한 진지충인 거지. 사색의 계절이잖아. 그치, 가을이 또 사색의 계절이지. 그래서 사실 뭐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이걸 보면서 같이 얘기하면 될 것 같아. 아까 디스코드를 좀 올리기는 했는데 방송 이제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연휴가 시작되는 동안에 방송 그 스케줄이 조금 난잡해질 것 같습니다. 보면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저거 뭐야, 화요일 거 날짜를 안 바꿨네. 26일인데 25일 26일 월요일 화요일은 평범하게 방송을 할 겁니다. 네. 연휴 직전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방송을 할 거고. 왜 19일로 내가 저거 안 바꿨냐? 바꿨는데 어제 컨트롤 Z 누르다가 다시 됐나 보다. 아무튼 25일하고 26일은 정상적으로 방송할 거고, 아모드 코어를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아모드 코어에 대한 생각도 조금 바뀌었어. 이거는 좀 얘기를 다 하고 나서 이어서 할게요. 그리고 수요일 27일부터 토요일 30일까지 제주도 큰 집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일단 27일 아침에 출발을 해서 30일 밤에 도착해요, 집에. 그래서 아무래도 방송을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송을 쉴 거고. 글쎄요, 뭐 제주도에서 야방처럼 킬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예전에는 그냥 잠깐 약간 하루 잠깐씩 킨 적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모르겠어. 이번에는 안 킬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아. 4일 갔다 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러고 30일날 돌아오기 때문에 10월 1일 일요일에는 방송을 킬 겁니다. 근데 또 그 뒤로 또 휴방이 좀 며칠 예약이 되어 있어서 특별하게 다른 컨텐츠를 하기보다는 그냥 루스타크 하면서 레이드 같은 거, 숙제 같은 거 좀 하려고요. 닝구님 어서오세요. 닝아닝아, 네, 어서오세요. 들어와서 자리 앉으시고요. 그래서 잠깐 돌아오는 10월 1일 하루는 저렇게 보낼 것 같아요. 그리고 10월 2일하고 3일에도 나 지금 솔직히 자꾸 찡얼거리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일정이야, 저것도 사실은 말해서. 10월 2일하고 3일. 근데 안 할 수 없는 일정이랄까. 그래가지고 10월 2일하고 3일에도 방송을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틀 방송 못하고요. 그리고 4일 5일은 원래 정기 휴방하는 날이라서 또 방송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4일하고 5일에 뭐 낮방송을 킬 수도 있는데 사실 뭐 낮방송 키면은 우리 기존에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낮방송 볼 수 있는 분들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키더라도 아마 그냥 혼자 좀 게임하고 뭐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굳이 그걸 적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럴 것 같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벌써 10월 6일 8일이 돼요. 6, 7, 8일이 되는 거지. 6에서 8일이 돼요. 10월 6, 7, 8 금토일이거든요. 10월 6, 7, 8이 금토일이 되는데, 그 금토일 때는 지금 요즘 한창 핫한 게임이죠. 피해거짓. 지난주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에 발매가 돼가지고 요즘 한창 발음도 안 돼. 한창 핫한 게임, 피해거짓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은 씹든 맛을 또 다 한 2주가 지나고 나서야 피해거짓을 할 것 같아요. 뒷북베니, 그러니까 완전 뒷북 진짜 뒷북베니 교수님이에요. 아무튼 이게 거의 2주치 방송 시간표예요. 그래서
날짜만 이렇게 간단하게 적은 것들이 좀 이제 휴방 자체가 길어지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2주를 하나치짜리에다가 다 몰아 넣어서 조금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에 부가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원래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게 아모드 코어를 하면서 2회차 넘어가면서 하면서 그 뭐 공략도 보고 뭐 하면서 뭐 숨은 요소들 찾고 뭐 하면서 아모드 코어를 좀 더 해볼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그게 방송적으로 재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야. 뭐 오늘하고 내일 또 하면서 뭐 어느 정도 얘기는 하겠지만 그게 막 그렇게 재밌을 것 같지도 않은 거야. 나도 그거 자체가 재밌게 느껴지지가 않을 것 같고, 특히 이게 그냥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장르의 게임이고 좋아하는 류의 게임이니까 혼자서 하면 조금 지루해도 그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얻는 것만으로 그냥 나는 기분이 좋아. 얻어서 뭘 하고 뭐 이게 아니고 구했다, 오케이, 숨은 거 찾았다, 이건 그냥 그걸로 나는 괜찮아. 근데 방송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게 방송적으로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나한테도 그게 되게 노잼처럼 다가와. 왜냐면 방송에서 같이 재밌게 즐기는 게 좋은 건데, 어머니가 샤인머스켓을 주고 계셨어. 그게 같이 즐겨야지 재밌고 좋은 건데, 여러분이 재미가 없어, 여러분이 심심해, 그러면 이거 방송으로 괜히 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그거에 대한 뭐랄까 재미가 확 죽는다 그래야 될까? 약간 모르겠어요. 이게 참 웃긴 건데 혼자 할 땐 괜찮은데 방송에서 하면은 좀 그런 거? 스트리머로서 어쩔 수 없는 좀 그런 거긴 한데, 아무튼 좀 그래서 생각을 계속 해보다 보니까 그냥 나도 저거 자체를 할 때 와 너무 재밌어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고 숨겨진 거 다 찾아내야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건데, 그게 방송으로 했을 때 재미가 있을까? 그 방송으로 해서 재미가 없으면 그거 내가 더 흥미가 더 식어버리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약간 복합적으로 들어서 그래가지고 그냥 아모드 코어는 방송에서 막 그런 거 2회차 최소한 2회차는 방송에서 안 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2회차 때 제가 그런 것들 다 찾고 뭐 하면서 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게 있어서 제가 그거가 방송에서 재미가 없으면 안 되니까 2회차를 그냥 그런 것들 찾는 거로 혼자 다 한 다음에 3회차 때 좀 이제 본격적으로 다른 스토리가 많이 나오는 3회차 때 방송을 다 시키고 아모드 코어를 방송으로 다 시키고 그 3회차 스토리는 여러분들이랑 보는 것 자체는 또 그건 또 색다른 재미로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적어도 2회차는 뭐 또 그때 가서 봐야지 아는 거겠지만 적어도 2회차는 방송으로는 안 하고 뭐 하게 되면 3회차 때 다시 방송으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모드 코어를. 그래서 아모드 코어는 그냥 제가 혼자 2회차 같은 경우에 혼자 할 겁니다. 제주도에 가 있는 동안에 어차피 제주도에서 절반 이상의 시간은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서 잉여롭게 사육당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괜히 누워가지고 TV 자고 막 먹고 자고 하지 말고 그냥 혼자 그냥 심심할 때 그 플스 리모트 플레이 돌려가지고 제주도에서도 아모드 코어나 좀 하려고. 2회차. 그래서 아모드 코어는 어쨌든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방송은 오늘하고 내일 뭐 할 것 같고, 내일 아예 다른 거 할 수도 있어요. 내일 블루 아카이브 할 수도 있어. 모르는 거야.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튼 그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연휴 기간이 끝나고 나서 방송에서 다른 게임을 뭘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피해 거짓이 이번에 나왔을 때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피해 거짓을 하고 피해 거짓 뭐 자체가 지금 재밌고 되게 평이 좋아요. 사실 뭐
아직도 그걸 가지고 뭐 블러드본에 뭐 짭본이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저는 그런 거 딱히 신경 안 쓰기 때문에 그냥 재밌으면 됐지 뭐. 게임 뭐 대놓고 표절을 했다 막 이런 식으로만 욕먹을 정도로 그런 것만 아니면 난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피해 거짓을 방송에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그것도 벌써 발매된 지 2주나 지나고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조금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뭐 재밌으면 됐지 뭐. 샤인머스켓 마시겠다고? 맛있어요. 아이 맛있죠. 사펑 나 사펑 본편도 안 했어. 나 사펑 본편도 안 했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그러니까 내가 항상 늘상 말하는 거 있잖아. 잘 만든 게임이다, 갓게임이다. 모두에게 재밌는 건 아니다. 내가 그 얘기하잖아. 나 GTA 나 못한다니까? GTA 같은 게임 나 못해. 내 스타일 아니야. 사펑이 물론 버그나 최적화 문제로 엄청 욕을 먹었던 거는 맞지만 그 내부의 컨텐츠들 자체는 재밌는 컨텐츠들 되게 많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주변에 사펑 재밌게 했던 친구들도 은근히 많았어요. 근데 나는 그쪽 취향은 전혀 아니야. GTA, 사펑 내 취향 아니야. 그나마 그런 쪽 게임 중에 나하고 취향이 맞을 수 있는 게 위쳐. 위쳐는 그래도 할만해. 위쳐 같은 거. 사펑 내 취향 아님. GTA 내 취향 아님. 왜냐? 진행하다가 퀘스트 진행하고 뭐하고 있는 그나마 GTA는 너무 내 취향이 아니고 사펑은 그래도 액션성이 좀 있잖아. 근데 그 모든 액션이 다 총질이잖아. 나 총 쏘는 게임 안 좋아해. 답답해. 같은 개념으로 내가 갓게임이고 진짜 와 스토리 뒤진다 너무 좋다 이러면서도 안 하는 게임 언차티드. 아니 납득하지 마. 에이미가 많이 아픈 건 사실이지만 너네가 납득하지 마. 언차티드도 못해요. 그래서 아님 맞잖아. 아니 맞더라도 납득하지 말라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근데 맞아요. 그냥 안 그래도 에임이 많이 아픈데 그것 때문에 뭐라 그래야 되지? 시간이 소요되는 게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지. 차라리 뭐 그런 거야. 발로란트 이런 류의 장르의 게임이야. 그러면 확실하게 그게 있어. 어차피 난 총질을 못해. 나 이런 게임 안 해. 가 되거나 그래도 해봐. 재밌어. 게임 자체가 재밌어. 어떻게든 해. 이렇게 둘로 확실하게 나뉘어요. 근데 언차티드, 사펑 이런 거는 총질하는 걸 제외하고 액션 부분을 제외하고 스토리나 이 퀘스트의 진행성이 너무너무 재밌어. 좋아. 하고 싶어. 근데 그걸 좀 재밌게 느낄 만쯤 되면 총질해야 돼. 난 그게 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건 총게임이야 라고 하면은 하거나 안 하거나 둘 중 하나가 확실하게 되는데 이건 총게임은 아니잖아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 게임에 있는 액션 요소가 총질인 거잖아. 그게 난 너무 답답한 거야. 빨리 스토리 진행해가지고 뒤에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 이런데 총질해야 돼. 너무 답답해. 비슷한 얘기로 갓오브 얘기했었죠. 빨리 스토리 다음 거 보고 싶어. 그러면 파워즈를 푸세요. 이거 존나 답답해.
돌아버릴 것 같아.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게 약간 예를 들면은 데빌 메이 크라이 같은 액션이면은 그거는 사실 총질이라기보다는 그냥 총을 사용한 어떤 과대 액션이잖아. 데빌 메이 크라이 아니면은 베요네타 이런 것들. 그런 건 해. 그런 건 재밌거든. 그냥 액션이니까 재밌는데 그 액션을 총으로 해결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위쳐 같은 경우 스토리 너무 좋아. 중간에 액션도 있어. 근데 그 액션이 총이 아니고 칼로 막 이렇게 막 빵 하고 막 중간에 막 마법도 쓰고 막 이러면서 그런 게 있잖아. 단순 에임 맞춰서 총 쏘고 이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런 거는 괜찮아요. 위쳐 같은 건 괜찮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안 하면은 아니 위쳐는 하는데 왜 사퍼는 못해? 왜 언차는 못해? 왜 가도부어는 못해?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총질이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가도부어 같은 경우에는 퍼즐이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퍼즐은 약간 이유가 달라. 총질은 진짜 솔직히 말해서 에이미가 앞에서 그런 거고 에이미 많이 아픈 교수님의 구구절절 잘 들었고요. 총질은 에이미가 아파서 그런 건데 퍼즐 잘 풀어요. 퍼즐 잘 풀어. 퍼즐 좋아해. 아니 좋아하지 않아. 정확하게 말해야 돼. 미안. 퍼즐 잘 풀어요. 근데 안 좋아해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딱 그거야. 퍼즐 잘 풀어요. 하지만 안 좋아해요. 잘 풀어요. 왜? 나 퍼즐 게임 하는 거 본 적 별로 없잖아. 나 퍼즐 게임 한 게 뭐 있어? 리나메? 리나메 잘했잖아. 리나메 막 하루 만에 끝내고 막 그랬잖아. 잘했거든. 가서 다시 보기 보고 와. 너 요즘 너가 내 다시 보기 안 봐가지고 내 다시 보기가 빵빵빵빵인 거잖아. 이렇게 책임 전가. 개소리였고요. 다시 보기 셔틀 김홍시 따흐. 농담이고 아무튼 퍼즐은 솔직히 좀 재미가 없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제가 딱 그런 거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저는 언어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수멜님 어서와요. 들어오지 않고. 언어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그 언어 공부하는 거로 시험을 본다 그러면은 갑자기 너무 짜증나는 거야. 딱 그런 거야.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자면 이거는 좋아하는 거니까 더 다르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면은 뭐 모든 사람한테 통용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반에서 반 1등하고 막 전교권 성적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어. 학교 다닐 때. 야, 너 전교 몇 등했나 하고 넌 진짜 대단하다. 공부가 재밌어? 그러면 재밌겠냐 이 병신아?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왜? 재밌겠냐 그게? 갑자기 막 분노 표출하는 친구들. 발작 버튼 눌려가지고. 약간 그런 거지.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공부가 재밌고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무조건. 물론 공부가 재밌고 좋은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 없진 않아. 예를 들면 나의 혈육이라든가 내 혈육은 공부하는 거 좀 좋아하더라고. 아무튼 간에 공부 잘하고 성적이 좋다고 해서 공부가 재밌고 좋은 건 아닌 거잖아. 퍼즐이 저한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퍼즐 하면 조금 생각하고 뭐 하고 하면서 하면은 풀려. 근데 그게 아무런 쾌감이 없어요. 아 풀렸네. 왜 그냥 하면 되지 왜 이따구로 퍼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딱 그거랑 같은 것 같아. 사람들이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제가 소울라이크나 막 이런 어려운 게임하면서 왜 스트레스를 받느냐고. 근데 나는 그게 게임을 하면서 그게 어렵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해소가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내가 그걸 깨서 해소가 딱 되는 순간에 그게 굉장히 확 이렇게 성취감 같은 게 오면서 와, 내가 이걸 진짜 깨냈다, 약간 이런 기쁨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퍼즐은 조금 고민하고 막 머리 쓰고 막 이러면서 해. 그 풀어내고 나면 아씨, 갑자기 짜게 식어. 짜게 식어 갑자기. 그래서 갓오브워도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잘 만든 게임이어도 중간에 퍼즐로 통과해야 하는 구간이 많다거나 혹은 그 총질로 액션이 모두 총질로만 되어 있다거나 그럼 못해요. 어려운 보스를 때려눕히고 얻는 성취감은 있으면서 왜 퍼즐 푼 이후에 성취감은 못 느끼는 거라. 글쎄, 이유가 뭘까?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사실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그런 게임을 많이 안 해봐서 그런가? 사실 그러니까 제가 뭐 엄청 많은 게임을 해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류의 게임이 저한테는 몇 개 없어요, 사실. 그 몇 개 없는 거가 다 하다가 퍼즐 때문에 좀 짜게 식은 경우들이거든. 젤다, 갓 오브 워, 또 뭐 있었지? 아무튼 근데 젤다하고 갓 오브 워 누구든지 물어보면 갓게임이다라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갓게임이라고 하는 게임이잖아. 그리고 나도 하면서 와, 갓게임이다 이러면서 했어 나도. 근데 하다가 퍼즐만 가면 짜게 식어버리는 걸. 근데 두 게임 다 퍼즐이 생각보다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짜게 식는 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게임에 대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재미도 같이 짜게 식어버린단 말이죠. 그 뭐 총질하는 게임은 아까 말했듯이 에임이 아파가지고 자꾸 그거에 시간 소요가 되고 막 그것 때문에 막 그 부분을 못 깨가지고 막 못 넘어가고 막 이러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근데 그거는 내 실력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 그렇지, 젤다는 퍼즐 게임이죠. 젤다는 퍼즐 게임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젤다는 퍼즐 위주로 가면서 중간중간에 RPG적인 요소도 되게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재밌어. 막 보스 잡는 거 재밌어. 하지만 대부분이 퍼즐이야. 그럼 중간에 짜게 식는 타이밍이 많아지는 거지. 갓 오브 워도 똑같아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젤다를 손에 잡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갓 오브 워는 솔직히 스토리도 중요하다 보니까 갓 오브 워는 뭐 유튜브 에디션으로 보면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도 드는데 젤다는 그것도 없어. 젤다가 무슨 뭐 유튜브 에디션이 있겠어요. 젤다는 사실 그 플레이 하는 그 자체가 재밌는 게임이니까. 그래서 그나마 그런 류의 게임 중에 제가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위쳐, 호라이즌 제로던 이런 장르인 거예요. 퍼즐이 주가 아니고 중간에 있는 액션들이 총이 아닌 다른 무기들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총질을 해도 데메크처럼 뭐 에임을 해서 뭐가 아니고 그냥 막 와라라라 이래가지고 총을 막 와라라라 이러고 쏴가지고 주변에 있는 애들 막 남무로 죽이는 그런 게임. 베요네타 그런 거. 그런 게임들 좋아해요. 최애 게임까지는 아니지만 최애 게임은 아무래도 저는 소울라이크나 몬헌 요쪽 장르인 것 같아요. 액션 게임 중에서도 약간 그런 류의 액션, 어렵고
약간 내 캐릭터의 움직임은 약간 제한이 많고 약간 이런 게 좋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최애 게임은 그쪽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위쳐나 이런 게 싫은 건 아니야. 재밌어요. 좋아해. 위쳐는 지금도 다시 해보고 싶기는 해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제가 위쳐를 처음 했었을 당시가 제가 이 콘솔 게임에 그렇게 적응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이러다가 그냥 칼질로만 막 잡고 막 그래가지고 좀 그 게임 자체를 제대로 다 못 즐겼다라는 느낌? 위쳐는 그래서 좀 다시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 호라이즌 제로던 같은 경우도 뭐야 지금 그니까 저번에 나온 신작 그니까 2편을 아직 안 했거든요. 둘 다 해보고 다시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어. 아 그리고 내년 초였나? 페르소나 3 그 리마스터라고 하는데 거의 뭐 리메이크드만. 리마스터가 아니고 리메이크였나? 아무튼 리메이크였나 보다. 리마스터가 아니고 페르소나 3 리메이크가 나오더라고요. 그건 아마 나오면 바로 할 것 같아. 제가 페르소나 5를 너무 재밌게 했었어가지고, 그리고 3는 진짜 명작 오브 명작이니까. 페르소나는 내년 2월인가? 예정으로 봤는데 나오면 그건 바로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도쿄게임쇼가 지난 주말에 했었는데 캡콤이 도쿄게임쇼에서 캡콤 그 타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몬스터헌터 디렉터 메인 디렉터가 트지모토라는 사람인데, 트지모토가 올 초중반 때 썬브레이크도 이제 업데이트가 끝나면서 몬스터헌터 이제 새로운 소식이나 뭐 이런 거는 또 있냐 뭐 이런 인터뷰에 트지모토가 아직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는데 올 도쿄게임쇼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게 좀 있을 것 같다, 기대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나 같은 몸봉이들은 월드2가 드디어? 월드2? 막 이러면서 막 행복회로를 진짜 이빠이 돌렸단 말이야. 거기다가 내년이 몬스터헌터 20주년이에요 몬스터헌터 20주년이라고. 20주년 15주년 때 아이스본이 나왔었단 말이죠. 15주년 때 아이스본 맞을 거야. 월드가 아니고 아이스본이 15주년 때였을 거야. 아무튼 그래가지고 20주년 때 사람들 20주년이니까 내년 3월이에요 20주년이. 사람들이 도쿄게임쇼를 또 트지모토가 기대하라고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월드2 나온다, 20주년 기념으로 내년에 월드2 나온다, 도쿄게임쇼에서 공개된다. 썬부도 이제 끝났으니까 개기대를 하고 봤단 말이야. 근데 얼마 전에 발매한 몬스터헌터 나우 그 핸드폰 게임, 그거 뭐 보여주고 끝난 거야. 캡콤 다른 게임들 겁나 소개하고 모넌 나우 막 하죠. 으이 뭐 이러고서 끝난 거야. 진짜 갑자기 보다가 화가 나는 거야. 이게 끝이야? 야 이게 끝이야 진짜? 진심이야? 트지모토 뭘 기다려 그런 거야. 진짜 순간 진짜 화가 나는 거야 보면서. 너무 짜증나더라고. 아니 어떻게 20주년인데 물론 라이즈 때부터 스위치판으로 이제 발매를 처음에 하면서 휴대성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긴 했었어요. 모넌이 좀 더 라이트한 게임 얘기도 많이 했고. 괜찮아, 알겠어. 라이즈 솔직히 내 손맛은 아니었지만 괜찮았어요. 다 괜찮은데 핸드폰 게임
그래, 만들 수 있어. 만들 수 있는데 20주년이잖아. 몬스터 헌터 20주년이잖아. 어? 아무것도 발표를 안 하고 끝날 거라고 난 상상도 못 한 거야, 진짜. 아, 진짜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연말까지 딱히 뭐 이제 대형 게임쇼가 이제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 그래가지고 모르겠어. 분명 모넌 신작을 개발은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월드2일지 아닐지 모를 뿐이고 개발은 하고 있을 텐데 20주년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이제 진짜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행복회로라 그래야 되나? 이제 진짜 막 혼자서 막 불태우는 행복회로 말고 현실적인 행복회로는 이제 그거밖에 없는 거야. 20주년이 3월이란 말이에요. 모넌이 20주년이 3월이야. 그 3월 딱 20주년 20주년 기념으로 뭔가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도 내년에 20주년이다 뭐 이 얘기를 하면서 20주년 기념 뭐 일러스트들을 뭐 앞으로 홈페이지에 계속해서 공개하겠다 막 이러면서 그 얘기는 했거든요. 신작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이제 찬찬히 그런 일러스트 공개하고 20주년 기념 뭐 할 거다, 이벤트 뭐 할 거다 뭐 이러면서 올릴 거 아니야. 오프라인 이벤트로 뭘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20주년 때, 진짜 20주년, 내년 3월에 20주년 때 무슨 행사, 캡콤 내부 이벤트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거에서 이벤트를 할 때 20주년 당일날, 이벤트 당일날 신작을 공개를 해서 내년 하반기에 출시를 하는 거지. 이게 사실은 가장 현실적인 행복회로인 것 같아. 물론 이것도 현실적이지만 행복회로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도 있어. 그냥 모넌 20주년 이러고서 그냥 내년이 끝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 가능성은 다 있는데 그래도 개발은 하고 있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알고 있고, 개발이 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본편일 텐데, 모넌 나우 같은 그런 게임이 아니고 본편일 텐데, 그 본편 패키지 게임이 최소한 20주년 안에는 발매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20주년인데 진짜 말 그대로 20주년인데 20주년 안에는 발매가 돼야 되니까 내년 안에는 발매가 된다고 하면 이제 공개 시기라고는 진짜 연말에는 아마 없을 거란 말이에요. 큼직한 게임쇼는 이제 거의 남은 것도 없고, 늦게 공개되면 11월인데 11월에 공개될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으로 20주년 관련된 뭐 이미지, 무슨 이벤트 이런 것들이 찬찬히 빌드업을 쌓아서 내년 3월 20주년 당일 모넌 20주년 감사 이벤트 뭐 이런 거 빡 하는 날에 거기서 공개를 빡!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발매를 빡!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행복회로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뭐 어쨌든 모던 팀도 유입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건 아니까 그냥 딱 월드 수준의 묵직함 정도로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월드 이전의 묵직함은 좋은데, 묵직함은 좋아. 솔직히 묵직함은 좋은데 편의성이 너무 떨어져. 근데 월드는 그 묵직함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편의성을 엄청 개편을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월드 정도의 편의성 그리고 월드 정도의 묵직함 아주 적절해. 솔직히 라이즈로 넘어오면서 라이즈 썬브레이크는 편의성은 훨씬 좋아졌어요. 근데 후퇴한 편의성도 분명히 있어. 후퇴한 편의성도 분명히 있는데 전체적인 편의성을 다 따져보면은 월드보다도 편의성이 더 좋아졌어요. 근데 좀 후퇴한 거는 다시 복구해줬으면 좋겠고, 근데 게임은 너무 가벼워졌어.
월드는 묵직한 맛에 하는 게임이었는데 너무 가벼워졌어. 오프라인에서 끝날 빌이라고? 오프라인에서 끝나든 뭘 하든 상관없어. 20주년 내에만 발매가 되면 돼. 2024년에 모넌 신작만 나와주면 돼, 나는 솔직히.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런저런 이런저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20주년에만 나와주면, 그리고 나오는 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라이즈보다만 무거워졌으면 좋겠어요. 라이즈부터 너무 가벼워졌다고 나는 생각을 해서 그냥 월드 정도의 묵직함 정도가 진짜 딱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월드 수준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월드는 그래서 솔직히 지금 해도 재밌어요. 근데 이제 월드를 진짜 너무 많이 했다 보니까, 내가 너무 많이 했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느낄 재미가 좀 없는 느낌인 거지. 모넌 나우 30초면 한 마리 잡는다. 그니까 모넌 나우는 딴 거 없어요. 모넌 나우는 그냥 뭐라 그래야지? 포켓몬고 같은 시스템이니까 현실 증강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몬스터 있으면 잡는 건데, 무슨 그거를 막 엄청 오래 잡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툭툭툭툭 치면은 그냥 피 쭉쭉쭉 깎이고 잡는 거지 뭐. 근데 내가 아무리 모넌을 좋아한다고 해도 그런 거 하려고 모넌 하는 건 아니니까. 내가 진짜 모넌에 애정이 너무너무 넘쳐서 모넌이 너무 좋았으면 내가 지금 라이즈 선브레이크를 몇 번이고 하고 있겠지. 근데 라이즈랑 선브레이크 가벼워가지고 재미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넌 월드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라이즈 선브레이크를 요즘 안 하는 이유가 뭔데? 다 필요 없어. 내가 다 필요 없고 진짜 이거는 말할 수 있어요. 내년 3월 그 20주년 행사 때 신작 발표하고 내년 하반기에 발매해준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내가 라이즈 다시 시작해가지고 선브레이크 끝까지 다 할게. 내가 캡콤에게 그건 약속할 수 있어. 내가 선브레이크 끝까지 다 할게. 그건 약속해 줄 수 있어. 모넌 뽕이 막 차올라가지고 그 재미없다고 했던 라이즈부터 해가지고 다시 해서 선브레이크까지 내가 다시 다 할게. 물론 선브레이크는 아예 안 했어요. 선브레이크는 아예 안 했으니까. 선브레이크 지금 이제 발매하고 이제 모든 업데이트가 끝났으니까 이제 더 나올 게 없거든요. 엔드 콘텐츠까지 내가 찬찬히 해가지고 다 할게. 신작만 내준 그렇게 할게 내가. 근데 그게 나중에가 아니고 20주년을 기념해서 내년 하반기에 늦어도 내년 20주년 이벤트에 공개하고 내년 하반기에 발매하면 내가 공개하는 순간부터 뽕이 그냥 가득 차올라가지고 라이즈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선브레이크까지 끝낼 테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그래요. 사람들이 라이즈보다 선브레이크가 훨씬 더 많이 좋아졌고 개편도 많이 됐고 재밌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라이즈를 스위치로 한번 쫙 다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스팀 발매하고 나서 시험 끝나고 선브레이크랑 같이 스팀으로 구매를 다시 했는데, 라이즈를 다시 처음부터 그럼 해야 되잖아. 뭐 닌텐도랑 연동이 되는 게 아니니까. 다시 하다가 중간에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못하겠는 거야. 심지어 이미 라이즈는 한번 다 했던 거다 보니까 다시 하려니까 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월드는 내가 그런 적이 없거든요.
월드는 내가 진짜 처음부터 아이스본 맨 끝까지 진짜 즐길 거 다 즐기고 아이스본이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업데이트가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 스팀판으로 양식장 모드를 깔아서 해볼까? 그래서 그때 스팀판을 다시 샀어요. 그 다시 사서 처음부터 아이스본 끝까지 다시 다 했어. 그랬는데도 월드는 그거 끝낼 때까지도 재밌게, 그거 끝내고 나서도 양식장 모드 깔아가지고 모드에서 모드 너무 재밌잖아, 내가 왜 PC판을 이제 했을까 이러면서 했다니까. 근데 라이즈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3월 20주년 이벤트 때 공개를 하고 내년 하반기에 발매를 해준다고 하면 선브레이크까지 다 하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 정도 의리는 있다고 캡콤에게. 아무튼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떠들다 보니 10시 20분이 다 됐네요. 화장실 좀 갔다 오고 다녀와서 아모드 코어를 하든 뭘 하든 해보겠습니다. 사실 아무 생각이 안 나서 오늘 아모드 코어 한다고 적었는데 지금 생각 중이에요. 일단 갔다 와서 얘기 좀 할게요. 다녀오겠습니다. 네, 다녀왔습니다. 스트레칭하고 물 마시기. 20주년 신작이 스토리즈일 거라고요? 끔찍한 소리라고 하시네 진짜. 진짜 끔찍한 말씀을 하시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절대 안 되니까. 그것만큼은 진짜 절대 안 되니까. 스토리즈는 그냥 팬서비스 게임으로 끝나야 되는 거야. 20주년 그런 거에 안 돼. 절대 안 돼 진짜. 네. 지금 뭐랄까 고민을 좀 했거든요. 갔다 오면서 내일은 아마 블루아카와 가차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이제 블루아카에 라이즈도 하고 스토리도 하고 안 해요. 스토리즈 나오는 순간에 라이즈도 안 할 거야. 내일이 그 블루아카 그 복각 이벤트가 있어요. 내일부터 그 추석 명절에 맞춰가지고 정월, 물론 이제 정월은 원래 설날 그쪽에 맞춰야 되는 거지만 정월 캐릭터들을 복각으로 해가지고 내일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제가 사실 블루아카 시작하고 나서 가차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물론 많이 안 했, 제가 블루아카를 많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청이석이나 많이 모여 있진 않아요. 한 2만 조금 넘게 모여 있는, 2만 정도 있어요. 2만. 그걸로 그 정월 애들 복각을 복각 픽업을 가차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내일은 아마 블루아카를 방송에서 할 것 같고, 오늘은 아모드 코어를 아까는 생각 없이 그냥 썼는데 아까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2회차를 그렇게 돌리는 게 방송에서 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지금 계속 들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지금은 딱히 뭔가 생각이 확 나는 게 없어가지고 아모드 코어를 썼었던 거지만 아모드 코어를 지금 안 하고 그냥 롤체를 좀 할까 생각이 또 들었어요. 이런 때는 롤체가 최고지. 로아를 할 수도 있긴 한데 로아를 하려면 로아를 할 수도 있긴 한데 제가 뭐 로아 이번 주에 지금 레이드 갈 거, 본캐로 갈 거는 사실 이미 레이드를 다 갔어요. 지난번에 일리아칸 금요일날 일리아칸 트라이를 했었잖아요. 방송 끝나고 나서 그날 밤에 일리아칸 노마를 클리어를 했어요. 결국에. 그래서 일리아칸은 밤이었던 것 같다. 일리아칸은 클리어를 했고, 그러고 나서 그냥 남는 시간 중간중간에 아브렐 슈드도
13 다녀왔고, 오늘 아까 오후에 하얀계를 처음 갔거든요. 하얀계는 이제 이번에 1580 찍으면서 하얀계를 이제 갈 수 있게 돼서, 하얀계를 근데 한 번도 안 가봤었어가지고 오늘 그냥 공팟으로 갔는데, 공팟에서 클리어하고 처음 가자마자 심판 해설을 하나 먹어버렸어요. 그렇게 먹기 힘들다는 심판 해서가 하얀겔 첫 트라이에서 바로 나와줘가지고, 뭐 물론 이게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먹었습니다. 그 역시 스마게 비공식 직원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운이 좋았던 거죠. 근데 첫 끝발이 진짜 개끝발일 수도 있어. 웜에서 총 4개를 먹어야 되는데 4개 중에 이제 하나 먹은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 3개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스토리즈 2 2기 애니어질 때 스토리즈 따위. 아무튼 그래서 로아도 지금 딱히 제가 사실 뭐 부캐들 레이드를 간다고 하면 갈 수 있는데 굳이 막 그러고 싶진 않아서 제가 요즘 로아에 많이 식긴 식었어요. 하기는 하는데 식긴 식었어. 아무튼 그래서 로아는 안 할 것 같고, 그러면은 따로 지금 딱 준비된 게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롤체가 제일 정답인 것 같기는 해서 롤체를 좀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롤체를 좀 하고, 내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루아카 가차 하면서 좀 하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블루아카도 스토리 진행을 더 하고 싶은데 중간에 거기서 막혀버린, 그 레벨 제한 같은 개념으로 막혀버리는 바람에 진행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35렙인가 그래요 제가. 근데 그거가 최소 40에서 50 정도가 돼야지 클리어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좀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롤체를, 잠시만요. 이럴 때 할만한 게임도 구하는 게 좋은데 말이죠. 참 화면 바꿀게요.